하지만 그 투자자나 주주들은 벌써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거 성장은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냐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국계 김약사입니다. 약국계 주식 리뷰, 오늘은 LG화학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LG화학의 생명과학 사업 부분이 2022년 10월 18일에 미국 항암치료제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 바이오 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아베오 파마스티컬의 지분 100%를 8,131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이번 인수로 글로벌 항암제 임상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신약 상업화 역량을 내재화하고, 규제기관, 그러니까 FDA 인허가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LG화학의 생명과학 부분은 팩티브라는 항생제를 개발해서 국내 신약 중에서는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던 약물을 보유한 회사였는데요. 사실 지금은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팩티브 개발해서 엄청나게 화두가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망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우리의 신약 개발에서 또 한 번의 시행착오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이 팩티브 개발에 3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와 100여 명의 연구원을 투입했으나 실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패로 인해서 LG생명과학이 그 LG화학으로 합병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이 다가 아니다. 상업화 역량, 즉 현지 판매망, 유통, 영업망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거나 아마 LG화학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항암제 분야를 선택하고, 그리고 신약 판매망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시장 진출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현재 거시적으로 글로벌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여러 인수가가 하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시점을, 타이밍을 잘 보고 인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권사의 평가도 최근 진행된 바이오텍 M&A 프리미엄이나 멀티플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수한 것으로 다들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수한 아베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아베오는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 중심지인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혁신 바이오 벤처로요. 2010년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 신장암 치료제인 포티브다가 지난해 미국 FDA 허가를 받으면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아베오 매출은 올해 1,500억 원, 5년 뒤에는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포티브다의 미국 지역 출시 이후에 처방 성장세는 굉장히 우수한데요. 그 이벨류에이트 파마에 따르면 2027년에는 약 3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처방 성장 가속화가 기대해 볼 만하게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2022년 6월 신세포암에 대한 NCCN 가이드라인에서 단독 3차 치료요법 카테고리 1, 이 카테고리 1은 하이레벨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치료법이라는 뜻인데요. NCCN 가이드라인 단독 3차 치료요법으로 올라가서 향후 포티브다 처방에 대한 선호도는 무조건 높아질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NCCN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항암제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 거의 뭐 의사들은 NCCN 가이드라인 따라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티브다는 현재 옵디보 병용 임상 3상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신장암 2차 치료제로 그 확대가 된다면 지금 옵디보가 신세포암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아마 수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회사 자체 추정으로 2차 치료제 시장은 13억 달러 규모로 파악된다고 하고요. 이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차 치료제 시장 규모 4억 8천만 달러의 3배에 달한다고 해요. 사실 그 LG화학의 제약 사업 포트폴리오와 파이프라인을 조금 보면요. 현재 항암제 9개를 포함해서 총 20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대요. 고형암 세포 치료제 등 9개 항암제를 비롯해서 통풍, 내시, 비만 치료제 등 20개의 개발 단계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재 LG화학은 제약 바이오를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당뇨 치료제 제미글로라고 그 LG화학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당뇨 치료제 쪽은 라이센싱 아웃이나 파트너십, 스핀오프, 조인트 벤처 같은 모델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해서 상업화, 마케팅까지 이렇게 인수 합병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LG화학 생명과학본부는 2017년 출범 이후에 올해까지 R&D에만 1조 500억 정도 투여했고 올해부터도 한 3천억 정도 더 집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사실 이런 지원은 그룹사의
거의 우리 구모모님의 그 의지가 없이는 이런 투자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회장님의 확실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굉장히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 사실 그 LG화학에서 매출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제약 바이오 쪽이. 하지만 그 투자자나 주주들은 벌써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거 성장하면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왠지는 아마 주주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사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LG화학이 사실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물적 분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조단위 투자가 꾸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분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키워야 돼요.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 성장해서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때 너무 논란이 컸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방식으로 꼭 해야 된다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양아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인수로 인해서 LG화학에서의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주가가 적정한지 성장성은 어떠한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뭐 ROE까지 뭐 어쨌든 굉장히 전체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석유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